요즘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 이럴 때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바로 김밥. 옛날엔 소풍이었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컬처에 이어 요즘엔 건강 음식으로 김밥이 뜨고 있는데요. And I haven't had this before, but for me, it's like a 9 out of 10. This is kimbap.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very good. I don't see it yet, but I haven't given up. You guys, it's here. Are you out of the kimbap? 추억을 항상 회생시키는 그런 음식. 소풍 갈 땐 꼭 싸가는 음식.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죠. 제가 이제 3대째 대표고요. 거의 50년 됐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했던 그 전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거 해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다면서. 김밥의 원형에 대해서 의견은 많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때부터 먹던 모양이나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김밥으로 발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걸 전부 다 깨고 싶었어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김밥. 김밥의 인생을 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큐레이터 정다현입니다. 김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기업도 그만두고 김밥집을 찾아 전국 일주를 한 지 벌써 4년. 발로 뛴 김밥집 정보들을 모아 책까지 냈는데요. 저는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전국으로 다닌 김밥집만 650곳이 넘고요. 저는 김밥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저와 함께 김밥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정다현의 김밥 로드 투어, 손맛 좋기로 유명한 전남으로 떠납니다. 먼저 낭만의 도시 여수로 향했는데요.
관광객 발길 사로잡는 김밥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되게 그 여수 특산물 활용한 김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여수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이라니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메뉴판을 찍어 기록합니다. 그런데 메뉴가 정말 많네요. 아니 이렇게 메뉴 보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김밥 이런 게 있나요? 여수에 오셨으니까 네. 갓김치가 특산물이잖아요. 여수하면 갓김치. 특유의 아삭하고 알싸한 맛.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죠? 갓김치로 만든 키토김밥. 생소한 조합인데요. 밥 대신 달걀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갓김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달걀이 담백하게 잡아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다가 넣게 되신 거예요? 예, 여수 특산물이 갓김치다 보니까 김밥에다가 갓김치를 넣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살짝 볶은 갓김치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달걀도 아끼지 않고 넣어줍니다. 김밥 한 줄에 달걀 4알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겠죠? 갓김치와 키토김밥의 완벽한 만남. 그거 말고 또 그 특산물 활용한 김밥 개발 중이시라고 하던데 혹시 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진도 대파를 이용해가지고 네.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김밥을 했습니다. 태풍을 맞고 자라 더욱 맛있는 진도 대파. 대파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하기로 유명한데요. 대파 김밥의 핵심. 통째로 노릇노릇 구워주는 건데요. 대파도 그렇게 구우면 약간 달큰한 맛 나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너무 궁금한데요. 참치에 이제 좀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네. 예, 진도 대파를 이용해가지고 네.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직화로 구워 풍미를 올린 대파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대파를 직접 이렇게 직화로 구우셔가지고 달큰한 맛이랑 참치의 그 짭조름한 맛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이색 김밥집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다음 김밥 맛집을 찾아 발길을 옮기는데요. 여긴 죽집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죽집이라고 저 알고 왔는데 여기 또 네. 김밥을 또 판다고 해가지고. 전복김밥을 하고 있어요. 여수 돌산에서 온 싱싱한 전복으로 만드는데요. 이 전복 보세요. 와 너무 싱싱해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하고요. 사장님 저 어떤 것 같아요? 저 잘해요? 너무 잘하시는데 오. 힘이 좋으신데. 칭찬에 어깨가 으쓱. 껍질을 벗겨 내장까지 따로 분리하면 자 이제 김밥 만들 준비 완료. 모든 김밥에 전복이 다 들어가 골고루 씹혀야 되니까 이거를 잘게 썰은 거. 잘게 자른 다음 비법 양념과 함께 졸여서 밥을 지어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복밥. 여수바다의 향이 곳곳에 스며들었겠죠? 갓 지은 밥은 참을 수 없죠. 완전 고소한 냄새 나는데요, 선생님? 맛있겠다. 맛이 어때요? 전혀 그 내장 들어간 비린맛 전혀 안 나고 되게 고소하네요. 죽 전문점을 운영하며 전복죽을 만들다가 손님들의 권유로 전복김밥을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모양도 참 네모 반듯 정갈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전복김밥. 한 입에 통째로 넣는데요. 이게 골고루 그냥 밥알 사이사이에 전복살이 들어가 있어서 그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신선함 가득한 전복김밥 야무지게 잘 먹고 갑니다. 마지막 김밥 로드 투어. 이번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전남 구례로 떠납니다. 이곳에는 어떤 김밥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구쟁이 캐고 있어요. 이게 다 숯부쟁이에요? 예, 숯구쟁이 나물. 이분은
쑥부쟁이로 만든 요리를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수출까지 한다네요. 우리에서만 나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물이에요. 쑥부쟁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쑥보다 더 맛있어. 된장국에도 맛있고 김밥에도 맛있고 비빔밥에도 맛있고. 저 언니는 쑥부쟁이 완전히 미쳤어요. 약간 그 선생님이 쑥부쟁이 덕후라면 저는 김밥 덕후, 이 덕후끼리 모였네요. 좋아, 저희 좋아. 오늘. 자, 그럼 다 같이 쑥부쟁이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수북하게 잡아서. 잡아서 너무 끝까지 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캐보는데요. 힘 좀 주고 김밥만 먹어서 힘이 없나? 제가 열심히 네, 한번.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밥값은 하고 가겠습니다. 쑥부쟁이 김밥 먹을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만 했어요. 와, 너무 많이 했네. 특별한 김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쑥부재미고 옆에 끼고 쑥부재미만 할까요? 이제 쑥부쟁이 김밥 먹으러 가볼까요? 먼저 김밥에 들어갈 쑥부쟁이를 무칠 건데요. 쑥부쟁이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간만 해줍니다. 이제 김밥 쌀 준비 완료! 오늘 쑥부쟁이 캐느라고 너무 애쓰셨죠?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약속한 대로 네. 쑥부쟁이 김밥을 만드는데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먹고 싶은 재료를 하나씩 넣어주는데 아까 캔, 아까 아주 쑥부쟁이니까 열심히. 주인공이 쑥부쟁이니까 네. 좀 듬뿍 넣으셔도 제가 전국에 한 650곳 정도 다녀왔는데 이 쑥부쟁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과연 쑥부쟁이 김밥의 맛은 어떨까요? 역시 김밥 매니아라 아우. 아주 잘 말해준대. 아, 김밥 만들어서 네. 쑥부쟁이 김밥. 군침이 도는 순간이죠. 맛있겠다. 끝부분 제일 맛있어요. 그쵸, 실은. 꼬다리 네, 너무 양념이 맛있어. 있어. 아. 맛있죠. 그 쑥부쟁이 한 가지만 느껴보세요. 뭐라 푸릇푸릇한 그 향이 나요. 그리고 되게 아삭아삭해요. 이 향이 너무 좋네요. 네.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왜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세요? 그냥 김밥이 저에게는 뭔가 저는 엄마가 이렇게 김밥을 싸주던 추억은 없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밥을 제가 혼자 챙겨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혼자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게 다였는데 저희 집 앞에 어떤 그 할머님이 김밥을 팔던 그런 노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밥을 먹고 와, 이 김밥이 저에게는 어떤 구원의 음식이었어요. 라면만 먹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김밥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비타민C가 가득하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쑥부쟁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밥과 쑥부쟁이가 만나 맛과 건강 모두 챙겼는데요.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죠. 저는 내가 만든 김밥 제일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가을날 김밥을 찾아 훌쩍 떠난 전남 김밥 여행. 할매 김밥이 원조로서 아주 유명해요. 그럼 가서 그 비결도 알아보고 맛도 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가보죠.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할머니 전요 뚱보 할매 김밥 그래갖고 할머니 굉장히 뚱뚱하실 줄 알았는데 날씬하시네요. 옛날에 젊은 자는 85kg 나갔는데 요즘 60kg 되잖아. 그러세요? 할머니, 예. 이 충무 할매 김밥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개발해내신 거라면서요? 네. 할머니가 처음 이 김밥을 만드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세월이 한 50년 다 된 46년이고. 그 할머니, 지금 보니까요, 이건 맨김이죠? 네. 맨김에다가 맨밥을 싸시고 네. 근데 저 해물이 서울에서 보이는 것보다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네. 이 해물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해물이 네. 이제 이 가사일레스 이게 이런 기고
아니 이름을 설명해 주세요. 저거는 이름은, 문어 같은데. 이거는 저 문어. 문어. 요거는요? 요거는 홍어. 홍합. 응. 네. 요거는 오징어. 요거는 오징어. 그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요 새끼를 갖다가 그냥 호리기라 비하는 말로 하거든. 호리기. 응. 그러니까 오징어 새끼요? 오징어 새끼. 그럼 할머니, 요거는요 양념장인 것 같은데 요 양념장에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홍간장, 홍간장 넣고, 고춧가루, 파, 고춧가루, 깨소금, 파, 깨소금, 그리고요 기름. 참기름. 할머니, 제가 한번 말아봐도 될까요? 맨밥에다가 아까 이걸 묻히시는데 이거 물이죠? 물을 딱 묻혀갖고 밥을 이렇게 져주고 이렇게 마는 건데 할머니 근데요 왜 이 김에다가 맨밥을 싸시게 됐어요? 근데 밥은 이틀 사흘 놔둬도 안 식거든. 여름 쉬는 법 없어. 쌀만 매 씻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50년 동안 했으면은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많기로요. 옛날 뭐 처음 질 때는 강주, 전라도 배 행사할 때 전부 밥은 우리 밥 다 먹었지. 그러면은 그 배 행상하실 때부터 할머니 단골이시던 분이 지금까지도 이곳에 먹으러 찾아오세요?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할머니가 많이 늙었다고 못 익었다고. 할머니, 그러면은 할머니네 집안 모든 식구들이요. 이것도 대물림으로 전통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막내 며느리 할기라. 아, 막내 며느리가. 그럼 저희가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만들어 본 손이 막 이렇게 먹어볼게요. 응, 처음 만들면 그래. 근데 이 밥이 할머니 그냥 보통 밥보다 좀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나 잡숴보지. 이거로 꼬지를 갈고. 꼬지로요? 이거를 이래가지고. 네. 안 쏘리도 이래가지고. 우와. 이런 맛이 있어. 이걸 한번 잡숴보지.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선생님 드세요. 커요. 저는 홍합 주세요. 홍합. 그러면 그 맛이 있어. 꼭 버무리지 않아도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은 같을 거예요. 그죠? 이거 맛이 있어. 그러면. 어디 할머니의 양념 맛이 어떤가? 그리고 이것이 선두가 안 좋으면 여기 싹 꺼져비고 흰 것만 있거든. 할머니 양념 맛이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먹던 맛하고 좀 틀려요. 좀 고소하면서 매콤하면서 그죠? 서울의 한 가게. 식사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 문전성시.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그 주인공은 바로 김밥? 보다 안에 있는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김밥인지 좀 볼까요? 너무 야박하시다. 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밥맛뿐만이 아니라 재료의 맛을 좀 풍성하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김밥 맛 제대로 보여주마. 먼저 각종 재료들 입이 떡 벌어지게 푸짐하게 올려주고 속 터지지 않게 잘 말아주면 그동안 먹어본 참치김밥은 가라. 참치로 속이 꽉 찬 리얼 참치김밥 완성. 하지만 이 집 김밥의 강자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미리 재워놓은 불고기를 볶는데요. 김밥 말기 직전에 바로 볶는 것이 바로 포인트. 이 또한 아낌없이 팍팍 올려줍니다. 그냥 통 크게만 싸는 것 같아 보여도 재료의 조화를 계산한 최고의 비율이라는 사실. 재료의 깊은 맛을 듬뿍 담아 둘둘 말아주면 불고기를 가득 품은 불고기 김밥 완성이요. 이러니 내가 반해 안 반해. 밥과 재료 두 가지 맛을 모두 살리기 위해 밥 위에 김을 한 번 더 깔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재료를 많이 올려도 밥은 고슬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이 착한 김밥 종류가 무려 23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밥보다 야채가 많아가지고요. 맛있어요. 질리지도 않고 자주 하죠. 재료가 신선하고 꽉 차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한 줄만 먹어도. 푸짐한 속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 바로 신선함인데요. 만든 김밥은 무조건 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 맛과 영양은 물론 믿음까지 더해지니 손님 몰리는 건 당연지사. 김밥도 맛집이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집은 여의도인데 일부러 이렇게 와가지고 사갑니다. 특별한 김밥을 찾아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장시장. 이야, 정말 맛있는 김밥이 있긴 한가 보다. 이 김밥 가게에 들어서면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김밥 먹기에 열중.
이 김밥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그런데 이것의 정체는 바로 누드김밥? 아주 맛있습니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고추를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이렇게 갖고 이거를 이렇게 얹어 이렇게 갖고서 먹는 거야. 그러면 매콤하니 맛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먹는 거라니까. 그냥 누드김밥이 아니다. 고추에서 이게 이제 간장에 넣으니까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장이 좀 덜 짜진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상식을 파괴한 또 다른 이색 김밥. 네, 제육 하나. 김밥집의 웬 제육볶음?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김밥을 샅샅이 파헤쳐 보는데 진짜 제육볶음에 상추까지 들어있다. 제육 양도 많고 굉장히 그 상추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마치 무슨 쌈을 싸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육김밥 싸는 방법도 남다를 것 같다. 아, 김 위에 김 반장을 더? 겉에 있는 김에 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식감도 더 눅눅해지고 하니까 속 안에서 김이 한번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밥 위에 김을 올리고 재료를 싸면 김밥에 눅눅해지는 것도 막고 재료 본연의 맛까지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데요. 작은 아이디어로 탄생하게 된 제육김밥. 평범한 김밥의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시죠? 웰빙 열풍에 발맞춰 온몸 가득 건강함을 불어넣는 김밥도 있다.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은 그 맛은 어떤가요? Very fresh. 한국에는 없는 그런 맛인 것 같고요. 보기엔 평범한데 그 속에 담긴 맛의 비밀을 벗겨보자. 대동김밥은 일단 주재료는 유정란인데요. 저희는 일반 김밥처럼 뭐 햄이나 이런 단무지 같은 거 쓰지 않아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김밥인 만큼 재료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한다는데요. 이 김밥의 중심은 바로 달걀. 생크림과 달걀을 섞으면 부드러움은 기본, 고소한 맛까지 더해진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풀어놓은 달걀을 체에 걸으면 단백질 덩어리 알끈도 제거 완료. 지단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알끈을 제거한 거예요. 달걀을 부치는 것도 오랜 정성이 필요하다. 달군 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약한 불에 오래 둬야 타지 않고 단단한 지단을 만들 수 있다. 이제 한번 말아볼까요? 단무지나 오이 대신 알싸한 맛의 우엉과 마늘종을 올리면 영양 만점 달걀김밥 완성이요. 이번엔 김밥계의 진정한 달인을 찾았는데요. 이미 가게 하는 손님들로 문전성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 과연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여자 손님들이 좋아한다는 달인의 김밥. 김밥에 밥이 별로 없고 내용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다른 데는 그러니까 저는 밥을 별로 안 먹어서 밥이 너무 많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맛있어요. 누구나 김밥을 만들 때면 봉착하는 별별 고민들. 달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계란 그 후라이도 어렵고 옆구리 터질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으로만 말았거든요. 그래서 헐렁헐렁 해가지고 썰었더니 다 터져버린 거.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면 의외로 어려운 것이 바로 김밥 만들기인데요. 달인만의 비법은 뭘까요? 먼저 김밥의 속재료는 얇게 채를 썰어 보다 많은 양의 재료가 김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식감도 굉장히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드셨을 때 식감 때문에 이렇게 채를 썰고 있습니다. 또 채를 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라이팬에 물을 부어 소금과 함께 당근을 살짝 데친다는데 보통 채소를 기름에 볶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물로 살짝 데쳐서 그 색깔이나 식감도 유지시켜주면서 느끼한 맛도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밥의 꽃이라 불리는 달걀 지단.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달걀을 풀어 간을 해준 뒤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부어 달걀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부친다. 보통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땐 달걀의 가장자리가 익었는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적당한 타이밍이 됐을 때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뒤집어주는 것이 포인트.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으니 달인의 김밥 만드는 솜씨 한번 구경해 볼까요? 밥 위에 재료들을 하나하나 올려서 돌돌돌 말아주면 달인표 김밥이 완성이요.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김밥 쌀기. 그 어렵다는 김밥 쌀기도 순식간에 뚝딱. 맛도 모양도 예쁜 김밥이 탄생한다. 이젠 김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서울의 한 여대학. 여심뿐 아니라 입맛까지 사로잡은 A+. 별난 맛집이 있다는 이곳. 김밥. 일단은 시선으로 압도하고 보는 정체불명의 김밥. 아이고 도대체 이 녀석 이름이 뭐요? 팔뚝김밥이요. 네, 팔뚝만큼 굵어요. 한 입에 통째로 먹기엔 어림없는 팔뚝김밥. 아이고 그러다 턱 하고 빠져갔어요. 재료가 너무 꽉 차가지고 진짜 김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요상한 김밥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선 주방 마실이 진리다. 한눈에 봐도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의 양이 상상초월. 팔뚝김밥은 3공기 반 정도 들어갑니다. 김을 밖으로 보이게 하라는 공식을 여지없이 뒤집었다. 무려 10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가며 김밥 옆구리 터질 만큼 푸짐히 만드는 이유 궁금해서 못 참겠다. 여대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꺼번에 참치, 김치 뭐 이런 거 골고루 먹고 싶어 해서 풍성한 재료들을 품은 김밥 사정없이 둘둘 말리면 웬만한 성인 남자 팔뚝보다 굵은 팔뚝김밥의 튼실한 몸체 드러나는데 아이고 하루 종일 만들다 주인장 팔뚝도 굵어 죽었어. 아이고 참. 2-3명이서 먹을 수 있는데요. 한 30-40개 나갑니다. 팔뚝김밥과 단짝 이루는 단골 메뉴는 매콤달콤 왕라볶이. 김밥의 양만큼이나 푸짐히 담긴단다. 팔뚝김밥만 먹기에는 좀 목이 메이고 좀 국물 생각이 나고 하니까 낙볶이하고 어우러져서 많이 나가요. 낙볶이하고 푹푹 나왔습니다. 푸짐한 인심까지 거덕 담은 팔뚝김밥과 왕라볶이 등장. 이 정도 크기면 팔씨름이 아니라 입씨름해야 할 판인데 맛이 좋아요?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이거 하나 먹으려고. 맵고 면이랑 같이 씹히는 콩나물이 진짜 일품이에요. 채소도 아삭아삭하고요. 씹는 맛도 진짜 제대로고 특히 참치, 마요네즈랑 깻잎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색 김밥을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분식집. 과연 이곳에선 어떤 김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 여기 돈가스 하나요? 사장님 여기 돈가스 2개만 주세요. 김밥집인데 돈가스를 시켜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맛있게 튀겨주는 돈가스. 연어 돈가스와는 다르게 좀 모양이 길쭉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가스 속에 숨어있던 김밥이 등장. 아니 이게 뭔가요? 돈가스 안에 김밥이 있네요? 이게 바로 돈가스 김밥입니다. 돈가스가 김밥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김밥이 돈가스 속에 쏙 들어간 돈가스 김밥을 소개합니다. 돈가스 김밥 나왔습니다. 이런 김밥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돈가스가 안에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 신기해요. 보자마자 감탄사 자동 연발. 돈가스 김밥을 한 입에 쏙 넣어 맛을 보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바삭 촉촉? 바삭바삭한 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속이 꽉 차서 한 개만 먹어도 되게 배부른 느낌이에요. 모두가 칭찬일색. 돈가스 김밥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다양한 빛깔의 각종 재료를 푸짐하게 얹어주는 것이 핵심. 여기에 단무지 대신 직접 담근 절임무로 깔끔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걸 돌돌돌 예쁘게 말아주고요. 국내산 신선한 돼지 등심을 부드럽게 손질해 다시 한 번 더 말아주면 준비 완료. 이제 튀기는 일만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맛의 비결이 숨어 있는데요. 튀김가루에 쌀가루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비법 튀김가루에 묻힌 김밥은 달걀물과 빵가루를 입혀 튀김기에 굽니다. 일정 온도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적당하게 튀겨내는 것 또한 맛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튀겨낸 돈가스 김밥은 기름을 빼주고 예쁘게 썰어주기만 하면 완성!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이색 김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박,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돈가스와 김밥이 만났다. 두 메뉴의 환상궁합을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다음 이색 김밥을 찾아간 곳은 제주도의 한 분식집인데요. 제주도까지?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충남 안산에서 왔어요. 서울이요.
사장님 여기 굴비김밥 3인분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무슨 김밥이라고 했어요? 굴비 안에 김밥이에요. 굴비가 통째로 있어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이 굴비 김밥이라는데요. 굴비밖에 없네요. 김밥 속에 진짜 굴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굴비 김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굴비가 완전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대구에서 온 청년들도 맛을 보는데요. 맛있다. 대구에서는 잘 접해보지 못한 약간 생소한 맛인데 좀 아주 담백하고 굴비가 비린내도 안 먹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자막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먹어본 김밥 중에 맛이 최고입니다. 모양도 맛도 최고라는 굴비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바로 이 굴비가 김밥에 들어가는 건데요. 환상적인 빛깔과 고운 잣대를 마구 뽐내고 있습니다. 이 굴비는 모두 추자도에서 잡아온 거라는데요. 우리나라의 70%의 굴비가 추자도에서 잡히고 있고요. 그 굴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음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굴비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포를 뜬 굴비에 밀가루 옷을 입혀 바삭하게 구워내기만 하면 김밥 속 재료 준비 끝! 밥 위에 굴비를 듬뿍 올려서 역시 잘 말아주면 굴비김밥이 완성됩니다. 저희 굴비김밥을 드시면은 굴비 두 마리를 통째로 드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밥 한 줄에 굴비가 2마리나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고급 재료 아끼지 않고 팍팍 쓰는 후한 인심 덕에 모두가 칭찬일색.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밥도둑 아니 김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김밥 안에 굴비 맛이 그냥 입속에 사르르 녹습니다. 너무 최고예요. 밥맛하고 굴비맛하고 섞여서 굉장히 새로운 맛이 나요. 제주도니까 이런 메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김 PD가 2번째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재래시장. 바로 그때 줄줄이 이어진 대기 행렬. 선생님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김밥 따라 왔어요. 김밥이요? 대체 무슨 김밥이기에 이리 줄을 서나요? 박꼬지 김밥. 알쏭달쏭 박꼬지 김밥의 정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꼬지가 뭐예요? 우리 흥부와 놀부 아시죠? 예, 거기에 나오는 찬박이에요. 속을 파서 나오는 일종의 나물 같은 거예요. 그 식감 자체가 아주 쫄깃쫄깃해요. 쫀득하게 되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쫄깃한 식감과 새콤한 맛 자랑한다는 박꼬지와 함께 오색 빛깔 다양한 속 재료를 조심스레 말아주면 뒤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중독적인 맛 박꼬지 김밥 완성. 그 시각 가게 밖에서는 나 쓰러지겠는데 기운.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35분,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시 22분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지 먹는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직접 검증에 나선 김 PD. 과연 그 결과는? 12시 17분.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인고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 김밥 한 줄에 로또 받은 것 같아. 기다림 끝에 김밥을 손에 거머쥔 손님들. 과연 그 맛은? 진짜 맛있다. 한번 봐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한번 봐봐. 어떻게 주신 건데? 기다리느라 수고한 김 PD도 한 입. 진짜 맛있어요. 밥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오히려 속 재료가 되게 푸짐해요. 모름지기 김밥은 속이 꽉꽉 들어차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끌리는 맛이 있어요. 일반 간장이 아닌 특별한 맛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만든 간장입니다. 어간장입니다. 일반 그냥 간장이 아닌 어간장이에요. 어간장만큼 깊은 맛이 나는 간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어간장을 쓰게 된 겁니다. 주인장 부부가 직접 담근 어간장을 박꼬지에 넣고 졸여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낸다는 것. 밥꼬지 그 자체의 맛은 어떨까? 맛감별사 김PD 맛을 보는데 단짠단짠이 어우러지면서 뒤에 끝에 감칠맛이 도네요. 밥꼬지뿐만 아니라 김밥 속 재료인 어묵과 유부 역시 어간장으로 밑간을 한 후 사용을 해야 완벽한 맛의 조합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저거 하나씩 주워 먹어도 맛있겠네요. 진짜. 여기에 김밥 속에 빠지면 섭섭하다는 달걀지단. 요거죠, 요거. 이 속에도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데요. 여기에도요? 그 비법이 대체 뭔가 했더니 누룽지? 누룽지? 왜 누룽지? 무슨 상관이죠? 계란 지단에 들어가는 속 재료예요. 사실 이 누룽지는 달걀과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에 누룽지를 넣게 되니까 비린맛을 완전히 잡아줘요, 이 누룽지가. 게다가 노란 색감을 살려주고 구수한 맛과 향까지 더해준다는 것. 자, 이제 속재료 준비는 끝났으니 밥을 지을 차례. 그런데 또 뭘 뿌리셨어요? 네, 지금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돼지 감자물입니다. 밥 짓기 전에 돼지 감자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더 구수하고 맛있어집니다. 김밥의 구수한 맛과 향을 정점으로 끌어올려줄 밥까지 완성되면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뿐.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고슬고슬한 쌀밥을 잘 펼쳐주시고 그 위에 밥꼬지와 알록달록 속재료들 푸짐하게 얹어주면 오색빛깔 맛의 향연 펼쳐지나니 이 모든 것이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손끝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마법입니다. 그 덕인지 여전히 줄지 않는 손님들. 고맙습니다. 그래, 김밥 못 가져갑니다. 아, 그렇다면 바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마지막 손님이라는 그 의미로 징크를 배우고 계시다는. 내 뒤로는 사지 마라. 오늘의 마지막 손님 좋은데요? 당첨. 임무가 생겼네요. 이건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해요? 가세요, 가세요. 김에서 왔는데. 대박. 너 지금 울고 있니? 눈물 나실 것 같아요. 김에서 왔는데. 마침내 오늘의 영업 종료. 20만 원 샀다. 어떠세요, 선생님 기분? 기분 좋습니다. 로또 당선된 것 같아요. 11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답게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하다는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이곳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슈퍼우먼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떡순이에요. 떡 부러지게 잘해요. 김밥 마는 게 완전 손이 기계 같아요. 심상치 않은 포스의 주인공. 이때까지 몇십만 개나 쌌을 건데 이 정도면 빨라야죠. 안녕하세요. 정의자 슈퍼우먼을 만났습니다. 매대 앞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슈퍼우먼의 전문 분야를 소개하자면 따끈따끈한 어묵 국물과 저마다의 추억이 서린 떡볶이, 그리고 김밥 2줄만 주세요. 4개. 김밥 하나 포장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밥 말아서 바로 해드릴게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만든다는 이 꼬마 김밥이 슈퍼우먼의 전문 분야라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 뭐 별게 없네요.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단무지하고 당근만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참 잘 팔렸죠. 그래도. 꼬마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당근, 유부, 단무지가 전부인데요. 특별한 재료 없이도 묘한 매력이 있다는 슈퍼우먼표 꼬마 김밥.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니 단골이 끊기질 않는답니다. 특별한 재료가 안 들어가도 옛날에 먹던 맛처럼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딸이 셋인데 그중에 막내딸.
이쁘죠?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바빠가지고 혼자하기 힘들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효녀네요. 아, 네. 대답이 좀 선생님 대답이 좀 어제 대답이 어땠어요? 느려요. 남들은 놀러 가기 바쁜 주말에도 엄마를 도우러 나온다는 막내딸. 좋죠.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겉으로 표현이 좀 제가 못하는 편이라. 토요일날 알바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딸이라고 용돈 알바비 안 주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짤로. 알바비는 알바비고. 부지런히 사세요. 자식들까지 괜한 고생시키는 것 같아 내심 미안한 슈퍼우먼.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답니다. 자, 여기가 워낙 이제 김밥집이 많다 보니까 좀 남들하고 좀 색다르게 해보자 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애기들 소풍갈찌개 우리 시어머니 비법이에요. 이 유부 들어가는 거는. 사방이 분식집인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은 달라야 했습니다. 꼬마 김밥 속에 든 유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하는데요.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원래 옛날부터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세 자매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다해온 슈퍼우먼.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선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꼽아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돌을 놓고 이렇게 짝짝짝짝 박는 게 있었어요. 모양제를 내가지고 막내를 가져갖고 놀 때까지 노는 날까지 그 일을 했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저거 했을 적에는 뭐 뇌경색 심장마비 이렇게 판명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위험장애는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딸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차갑고 좁은 이 한 칸에서 일했습니다. 자가도 알차죠? 있을 거는 다 있죠? 좁아서 불편하신 건 없어요? 조금 적기는 사실이야. 좁아서 약간 여기서 이제 살찌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공간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슈퍼우먼.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손님들. 8,000원. 예, 손남 8,000원. 네, 감사합니다. 모녀에게도 잠시 숨고를 틈이 생겼는데요. 언니, 여기 비냉 2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숟가락을 든 슈퍼우먼. 그새 손님이 찾아올까 봐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것도 버릇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면서 제때 끼니를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따가도 손님이 오고 하니까 이제 주말에는 사실 잘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른이 되고 나니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커집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할 적에 그때도 나는 저러지를 못했는데 그럴 적에는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래서 좀 부러워서 많이 살아볼 때가 많아요. 하루가 다 저물어간 시간.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향하는데요. 누구보다 고생했을 두 사람. 이제는 좀 쉬나 싶었더니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꼬마 김밥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네, 내일 할 거 준비하느라 조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엔 수도가 생겨서 그 가게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쌀 진짜 그 한 가마를 다 씻어가지고 저 끌개로 끌고 가고 엄청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일도 아니랍니다. 또 지금은 자식들이 다 커서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엄마 앞으로는 시험점 일하고 내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게요. 나처럼 착한 딸이 없어. 그래서 착한 딸이 없지. 가장 인기를 끈다는 집. 손님이 그야말로 초대박입니다. 인증샷은 기본. 이 구역의 유명 스타. 포근한 미소가 인상적인 김효원 할머니인데요. 인남 순천에서 맛집 찾아왔죠. 아 여기 경주 올 때마다 들려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니던 집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걸요. 손님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는 맛은 여기 우리 집에는 김밥만 파는 거예요. 우엉김밥. 우엉을 이제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양푼에 쌓아둔 우엉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잘 졸여진 진한 갈색 빛깔의 우엉.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손이 가는 대로 김밥을 썰어 그 위에 우엉조림을 한 움큼 얹어주는데요. 우엉을 속에 넣은 여느 김밥과는 달리 꽤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0년. 오래 하셨네요, 어머니. 네, 오래 했죠. 나는 내가 해온 건 쉬는 날이었어요. 명절 때도 안 쉬세요? 명절은 아, 명절 쉬죠. 하루 쉬는 거예요. 잠시 후 가게로 들어오는 한 여성. 그러고 보니 두 분 붕어빵처럼 닮았네요. 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같이 일하세요? 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르바이트. 직원 출근과 동시에 김밥 말기 끝. 우엉 김밥 위에 깨를 수북하게 뿌려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러 오면 팔면 썰어서 팔면 돼요. 돈 받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디서 왔나요? 저희요? 응. 저희 강릉이랑 안양. 맛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경주 여행 갔다 오면 생각나는 음식 몇 개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라고 먹고 오라 그래서. 그렇다면 효원 할머니표 우엉조림 한번 맛봐야죠. 아, 네. 저도 넣어주고. 예. 남녀노소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맛.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식감이 제가 좋아요.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인심인가 봐요. 그래 많이 팔려고 그러는 거죠. 많이 팔려고? 그래 맛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한 통 더 달라 그래요. 어머니 영업 비법이네요. 40년 장사로 터득한 기술이랍니다. 투박하고 평범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엉김밥. 우엉조림 하나로 순식간에 김밥이 근사한 요리가 됩니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 달면서 짭조름한 우엉이 입안에 착 감기는데요. 중독성 강한 우엉김밥. 우엉김밥 때문에 유명한 거죠. 이 원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간판에 봅니다. 성동시장에서 가장 처음 우엉김밥을 말하는 효원 할머니. 경주 우엉김밥의 시초답게 원조를 향한 러브콜 또한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숱한 제안에도 꿋꿋하게 한자리를 지킨 이유는 여기 경주에서만 찾아오도록 하려고. 서울에서도 포항에서도 어디든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우엉김밥만은 경주에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거예요. 경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오늘 저 김밥 사갖고 어디 가는데요?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김밥에. 안 왔지. 야경.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할머니는 이 좋은 풍경을 눈에 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못 가봤어요. 손님들한테 얘기 듣고 그래 하라 좋다고. 설 때 한번 가보려고. 꽃이 피고 때가 되어 단풍이 지는 게 인생의 섭리라지만
당신에겐 모든 게 크나큰 사치인 양 묵묵히 시장을 지킨 할머니. 긴 세월 김밥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요. 그런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바로 아은의 언니입니다. 여보세요? 언니. 오늘 이 날씨도 좋은데 몸이 어떠노? 추울 때보다 좀 낫지? 응. 우리 언니가 했는 게 너무 맛있다고 그래. 좋아서 그래.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 경주 간포로 건너온 할머니는 40쯤 시장 한켠에 작은 자리를 깔고 우엉김밥을 말기 시작했다는데요. 다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듬뿍 담긴 김밥을 곧잘 따라 만들었던 언니는 동생을 위해 어머니를 향한 진한 그리움까지 말아내 주었죠. 그 언니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게 부모처럼 살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며칠 전에 내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제 나도 나이를 많이 먹고 장사를 하니까 이제 팔도 아픈데 언니가 이 우엉을 안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니가 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언니도 이제 철드는가 봐 하면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언니 덕택이에요.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김밥 토막토막마다 아로 새겨진 추억들. 마음은 언제고 늘 어머니 가까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뭔가를 발견한 듯 어리둥절한 할머니. 가게를 찾은 건 바로 외국인 손님인데요. 타이완? 요거 요빵. 여방. 요빵. 아. 이 볶음이 없으나 맛있어요. 예, 아유 맛있어요. 한국말 하니까 더 좋다. 안녕히 가세요. 대만에서 오고 홍콩에서 오고 뭐 어디 안 오는 데 없어요 뭐. 외국 손님에게 선물도 많이 받으셨다네요. 에펠탑 13골인데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값에다 내가 요걸 날 주더라고요. 13골이. 그걸 내가 이 팔막뿌리가 너무 아쉬워갖고 여기다 언젠가 오면 보여주려고요. 두 분 꼭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에게 동생이 그러하듯 딸 지민 씨에게도 엄마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데요. 위대하신 분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정말 엄마라서 희생을 많이 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다. 원래 엄마라는 단어는 항상 좀 마음 아프지 않아요? 언제나 김과 밥이 붙어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철석부터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답니다. 건강하고 늘 이래 같이 함께 사는 게 이곳에선 또 하나의 색다른 막국수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조리대는 분식집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데 이 재료 중에 막국수 면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메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국수집은 다 많이 있는데 독특한 메밀로 만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로 독특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김밥을 한번 싸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또 생각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결과 메밀면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김밥과 똑같지만 밥 대신 메밀면을 넣는 메밀면 김밥. 채소도 듬뿍 넣고 잘 말아 썰어내면 눈으로 먼저 맛보는 메밀면 김밥이 완성되는데요. 간장 제육, 땡초, 치자, 연어, 아보카도까지 메밀면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를 올려 취향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장아찐 추억입니다. 그때는 밥 먹을 때 누가 뺏어 먹을까요? 얼굴이나 치다보고 먹가니 혼자들 먹지. 어떻게 먹었는데? 다 옆에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책상 앉아서 이렇게 떠먹었지.
이렇게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오면 그냥 안 주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어서 혓바닥을 내려놓는데. 그런 세상을 살았다고. 손으로 이렇게 드려. 우레 장아찌를 싸우는 친구의 도시락이 어찌나 부러웠던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주먹밥 꾹넣고 그냥 김에다 꼭 싸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요. 소녀가 성장해 우레 농사를 짓고 장아찌를 수없이 만들었지만 우레 장아찌 맛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답니다. 옛날에 그냥 많이 먹던 시절을 그 생각으로 나는 그때만 오는군요. 연구도 다 하네. 시장에 가서 팔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정말 찌끄럽지. 이만 썩은 거나 먹지. 좋은 것은 못 먹어. 팔으려고 시장에 가서. 얼마씩 팔고 팔았어요 그때? 얼마 쓰게요? 200원도 받고 그때는 200원이 큰 돈이었죠. 200원도 받고 50원도 찍 가는 것은 50원도 받고 그랬죠. 아니 흔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좀 먹고 우리들은 좀 서열에서 좀 밀렸죠. 하지만 아이들 소풍 때만큼은 어머니들의 인심이 후했죠. 멀어서 그러니까 딴 것은 못해도 애들 소풍 간다 그러면 그냥 김 사러 가고 뭐 그냥 맛살 사러 가고 그냥 다 하지. 이자돈이라도 내서 싸줘야지 애들 기분을 꺾으면 어떡하지. 소년이 아버지가 될 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이고 맛있어. 이제 아이가 지난 시절 아빠가 먹던 음식을 함께하죠. 음식에 깃든 기억은 그렇게 가족의 추억이 됩니다. 선생님. 형님 장갑 보우에. 보우에 장갑. 동네 분들 이렇게 자주 모이세요? 맨날 모여 맨날. 매일 모여있죠. 아침에 10시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 몇 시에 해야죠? 밤 9시. 9시 넘으면 끝나는 거야. 9시 넘어야지.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우리 맨날 뭐 이야기도 하고 만두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심심하면 고수톱도 한 판 치고. 잘났다. 오가피는 나무산삼으로 불립니다. 오가피의 학명에는 만병을 다스린다는 뜻이 담겨 있을 정도죠. 오늘 권영원 씨는 오가피 진액으로 만든 여양밥으로 김밥을 만들 겁니다. 김밥 재료는 곤드레, 곰치 같은 산채입니다. 오가피액은 쓴맛이 돌지만 밥을 하면 쓴 향은 날아가고 감칠맛이 돕니다. 김밥으로는 딱 좋다는군요. 염장해 놓았던 곰치에 소금기를 빼고 쌈밥을 만듭니다. 이거 맛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형님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거 들어가는데 그냥 괜찮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싸운데도만. 된장으로도 싸시네요. 진짜 맛있어. 곰치와 된장, 오가피 여양밥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또 한 번 요리를 만들 겁니다. 단무지 대신 무장아찌가 들어간 김밥입니다. 햄이나 계란 없이도 김밥이 가능하죠. 김밥은 썰자마자 하나씩 집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한 입 나눕니다. 조심해 가요. 사람의 입맛은 쉽게 변하기도 또 쉽게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입맛이라는 것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잡기 힘든 입맛을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맛, 그것이 가진 오래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옛날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밥상을 발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달래 좀 얻으러 왔습니다. 아,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서산은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달래 산지인데요. 달래 또한 추운 겨울을 이기고 톡 쏘는 알싸한 맛으로 봄을 전하는 나물이죠. 서산 이제 바다 여기 이제 바다 얼마 안 가면 해풍 바다 해풍 그런 거 여러 가지 일조량 뭐 여러 조건이 돼서 달래 향이 막 지금도 오시다 보면 눈물 나잖아요. 너무 향이 독해가지고 눈물 나요, 눈물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난다니까요. 보세요, 뿌리도 좋고 달래가 막 향이 이 겨울 달래가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이제 작물들이 조금 움츠리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축돼가지고 조금 더 달고 맛있다고 이제 봐야죠. 그렇구나. 네네. 다 드시는 거예요. 이만큼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드시는 거예요. 우선 달래에 새콤달콤한 장을 부어 달래장을 만듭니다. 오늘 남매의 야심작은 달래 감태 김밥.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 건 해외에 우리 식재료를 알리고픈 열정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감태 요리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고추장 항아리 속에 이 집의 보물 식재료가 들어있다는데요. 모짜지. 이게 우리 집 전통이에요.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김장에다가 이렇게 뭐 50개고 100개고 밑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통모를. 그런 다음에 한 3일 삐득삐득 말려가지고 고추장에 이렇게 박아서 한 3년 이상 둬야 돼요. 1년 내내 꽃감 빼먹듯이 항아리에서 꺼내 먹는 별미라죠. 그냥 밑반찬으로도 먹지만 박용규 씨는 이걸 넣고 아주 특별한 김밥을 만듭니다. 단무지 대신 장아찌를 넣고 그 위에 산나물들을 얹는데 이러다가 김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많아 엄마. 걱정을 말으세요. 저희 집 김밥은 일단 엄청 뚱뚱해요. 나물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나물도 그냥 먹으면 많이 안 먹는데 김밥이랑 먹으면 엄청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한 줄만 먹어도 배불러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좋은 거 제대로 먹여 길러줬다는 엄마. 얘인가 누군가 어렸을 때 했는데 내가 좀 스파르타식으로 이거 뺏고 하루쯤 굶어보라고 굶겼어요. 내 치마꼬리 붙들고 너 생각나니? 너 뭐 얘기해서 생각 안 날 거다. 밥 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래도 굶겼어요. 그랬더니 반찬 투정 같은 거 없어요. 저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반찬 투정이라고는 안 해요, 둘 다. 아이고, 엄마의 김밥은 언제나 특대 사이즈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먹거리는 멋진 밥상으로 탄생할 준비를 합니다. 망초, 이거는 민들레고요. 이건 미나리, 이거는 완두콩 꽃. 밭에는 우리가 심은 것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접하지 않았을 때는 잡초를 뽑는다는 게 부추를 다 뽑아놔서 엄마가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잊을 수 없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 저도 발전하는 거죠. 몰랐던 풀들도 알고 잘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들풀을 이용한 김밥을 만들 생각인데요. 이것도 들기름입니다. 소금. 현미식초입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옛날엔 산기슭이나 길가의 푸성귀도 좋은 나물 반찬이었죠.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하루는 또 특히 자연식 너무 좋아하지. 엄마 많이 해줘서 그지? 먹어본 자가 많이 먹을 수 있어. 특별한 양념을 가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김밥. 꽃 너무 예쁘다. 고유한 자연의 풀냄새가 미각을 새롭게 일깨웁니다. 소박한 자태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대야미 마을 도시 농부들을 닮았네요. 성격은 정반대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식성만큼은 꼭 닮은 부부. 여기 TV에서 보면 셰프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 맞아, 멋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맨 처음에 그냥 했어요. 뒤집어졌는데 딱 떨어지면서 국물이 뜨거운 게 나한테 튀는 거야. 아, 그래서 선수들이 이걸 딱 국자로 막는구나 하는 걸 알았지. 이렇게 해서 딱 국자로 딱 막으면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 험한 건 제가 하잖아요. 굽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래야지 만약에 음식 먹는데 이견이 생기면은 나 삐지면은 고기 안 구워준다라고 카드도 생기잖아요. 그게 무기가 생기니까. 드디어 나물이 등장했네요. 정선의 특산물 곤드레 나물입니다. 나물 이름도 귀촌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아내 옥경 씨. 산중 생활에서 새로 배운 게 많답니다. 그냥 두릅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생을 살면서 두 가지 삶을 살잖아요. 완벽하게 틀린. 시골에 내려와서 산골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돈만 있어서는 안 돼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여기가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부부처럼 가까울수록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더랍니다. 저희는 그 시금치 대신 곰치를 넣어요. 곰치가 아무래도 산에 많으니까. 봄에 채취해 저장해둔 곰치는 1년 내내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곰치에 남은 김밥 재료를 모두 다져 넣은 비빔밥을 올려 싸줍니다. 쌈밥은 곰치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별미입니다.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을 내는 김밥과 쌈밥은 산중 생활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홀대받기도 했다는 매생이. 요즘은 매생이만 따로 양식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응.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네요. 살짝 데쳐야 돼요. 안 데치면 물이 나와서 전 부칠 때 안 좋아요. 너무 묽어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물기를 빼려고 낙지를 살짝 데치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보세요.
낙지는 오래 삶으면 질겨져서 살짝 데친 다음 큼직하게 썹니다. 이 낙지를 매생이 반죽과 섞어 전을 부친다는데요. 낙지와 매생이, 이 정도 재료면 솜씨가 없어도 맛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을 얇게 펴서 붙여야 김말이 할 때요 모양이 이쁘게 나오더라고. 낙지를 넣은 매생이 전은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전을 김 사이에 넣어 돌돌 말아 넣으면 모양도 맛도 특별해집니다. 손님 치를 때 솜씨 자랑하기 좋은 음식이라는데요. 향긋한 매생이에 고소한 김, 쫀득한 낙지가 어우러진 별미입니다. 짜장면 넣으려면 짜장면 기다려. 좀 짭짤해야 되니까 저 김밥용으로 쓰는 거라. 이 집에선 김밥의 단무지 대신 개걸 무말랭이가 들어간답니다. 간장 양념에 묻혀 넣으면 씹히는 식감도 좋은 김밥이 탄생되죠. 소풍날이면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는 어머니표 특제 김밥입니다. 칼질 제법 하시네. 딱 이렇게 보면 김밥입니다. 김밥. 오 역시. 네. 당근 저렇게 썰은 김밥이죠. 김밥 만드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이게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배웠어요. 저 김은 구운 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수도 아셔. 구운 김에 못 마는데 저거? 근데 더 맛있어요. 외국인이 만들기 어려운데. 아니 김밥 바르는 거에서 봤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판대로 밥은 판만 하고 근데 집에 할 때 밥은 다 해준대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저거 봐 옆구리 다 터졌어. 그거는 웬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습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썼다. 가게 하시겠어요? 힘이 안 잘리네요. 어려워요. 네. 자르는 거 안 돼요. 김밥기만이라서. 안 잘려. 높다. 통째로 들고 먹어야 돼 저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어떡해요? 안 되는데? 아유 노력은 하셨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요. 김밥. 아, 또 김밥에. 김밥이 손이 많이 가는데. 아까 살짝 나왔는데 일반 김밥이 아니었어요. 네, 좀 다르죠. 예. 네. 속재료는 다 똑같네.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또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맛살, 그다음에 오이, 재료도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햄. 일단 근데 수분도 빼줘야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김밥 할 때랑 똑같고. 지단 붙이는 건가? 자 이제다 아니네. 밥. 뭐야? 밥도 이제 밑간 해주고. 소금이랑 참기름. 아 뜨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뜨거. 뜨겁죠. 아 뜨거. 뜨거. 밥을 예쁘게 펴주세요.
가장자리까지 잘 펴줘야지 붙어. 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두른 거구나. 또 나와. 오랜만에 셀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셀펜 나왔어요. 또 옮긴다. 기름. 아까 그 기름인가요? 써야지, 요거 써야지. 기름 재사용. 속재료 구워주는. 그렇지. 저기 햄은 좀 구워줘야죠. 이거 단무지도 구워. 단무지도 구워. 뭐야? 오이. 오이도 구워요? 네, 오이도 맛살. 맛살도 굽고. 저희 보통 김밥이 동그랗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제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네모난 판에 이제 딱. 아니, 이게 괜찮은 걸까 모르겠네. 달걀을 적게? 아예 적셔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아예 세트로. 지단을 안 붙이고 아예 그냥 한꺼번에 산적처럼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밥을 얹을 거예요. 김을 올려? 바로 얹어. 네, 바로 얹어. 아까 밥 붙인 거를? 네. 무릎당뇨처럼 그냥 덮어버려요. 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잘 먹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좀 따라했어요. 와, 예뻐. 가장자리를 꾹꾹꾹. 포인트가 이제 저 가장자리를 이렇게 잘 눌러줘야 돼요. 안 뜨게. 익혀줘. 달걀물이 이제 익을 때까지 이제. 야, 이거 신기하다. 와, 좋은 아이디어다. 야, 대박. 와, 이뻐. 김밥 한 판. 좀 식혀둬야 돼요. 바로 자르면 안 되고. 좀 식히고, 그리고 가생이를 좀 잘라주고. 오, 뒤집힌다.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하다. 이래서. 산적 같기도 하고 김밥 같기도 하고 독특하게 좀 만들어봤어요. 와, 신기하네. 와, 너무 신기하네. 내가 볼까? 맛있습니다. 우와, 왔다 갔다. 야, 이거 한정식. 가지런하게. 치즈케이크 같아, 치즈케이크. 완전 파티 요리를 딱일 것 같아. 야, 디저트 같아, 디저트 케이크. 네. 와. 이거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왜냐면 김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한 판에 끝나니까. 그리고 터질 일도 없고. 일단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김밥 하면 시금치나 오이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맞아요. 오늘은 저희 정선에 오셨으니까 정선 곤드레를 이용한 정선 곤드레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곤드레 명품관에서는 곤드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곤드레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냉동 곤드레는 해동하고 건조 곤드레는 물에 불려 준비하고 김밥 안에 시금치 대신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곤드레의 고소함과 향이 가득한 특별한 김밥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거 터지면 은퇴하겠습니다. 은퇴합니다. 절대 안 터집니다. 다양한 재료에 곤드레까지 듬뿍 넣은 김밥. 터뜨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담아 돌돌 잘 말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맛도 한번 보는데요. 곤드레를 품은 김밥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시금치만 든 김밥을 먹다가 이 곤드레 김밥을 먹어보니까 일단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이 김밥 안에도 봄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먹던 평범했던 김밥 안에 정선 봄의 맛이 담겼습니다. 자, 여러분 맛도 좋고 영양도 아주 풍부한 곤드레로 다양한 요리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단 김밥은 한 입 크기로. 봄이 즐거운 이유 중 야, 하나가 너무 또, 예쁘다, 이거. 네, 우와. 예쁘죠? 꽃인데요. 김밥이 오늘은 제가 이 김밥에다 꽃을 한번 피워봤어요. 이런 김밥이 다 있어, 세상에. 김밥 우와. 전문점에서도 볼 수 없는 벚꽃김밥. 우와. 채꽃김밥. 우와. 이거 보신 시민분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야, 이거 난리 나겠네.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예쁘다죠? 우와.
다들 깜짝 놀라겠는데요? 무슨 예술 작품 같고요. 어. 이게 맛이 되게 궁금한데 맛이 어때요? 볶음밥? 저런 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남자친구나 이렇게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피크닉 갈 때 만들어 가면 되게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 김밥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완전 똥손이라 그냥 김밥이 힘든데 이거 만들 수 있을지 김밥 약간 은근히 어려운데. 얘 진짜 똥손이에요. 친구분이. 전국에 다 나갔습니다. 아, 상처받지 찐친. 마세요. 뻔한 김밥 말고 좀 더 새롭고 예쁘고 SNS에 널리 퍼뜨리고 싶은 그런 예쁜 김밥 만드는 법 소개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은 지금부터 진짜 고정하실까요? 가보실까요? 네. 자, 재료는요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응? 오늘의 제대로 김밥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바로 밥인데요. 밥이죠. 윤기 잘 흐르는 밥, 그 밥이 있어야겠죠. 제가 오늘 김밥 만드는데 아주 꿀팁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짠! 요겁니다. 요거 아시죠? 뭐죠 이게? 육수 넣을 때, 다 넣을 때 요거요? 다시마? 다시마요. 아. 다시마를 넣고 밥을 하게 되면요 윤기가 잘 흐르고요. 또 감칠맛이 싹 퍼져가지고 밥이 더 맛있어요. 샀을 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김밥은 밥이 꼬들꼬들하면 안 돼. 아니 꼬들꼬들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꼬들꼬들해요. 압력 수술하면 좀 질어요. 네네.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좀 적게 오케이. 1대 0.8 비율로 넣으시고요. 보시면 손등까지 안 오죠. 손가락까지 올 정도로만 해주세요. 손가락 마디 정도 구수한 맛의 꼬들꼬들한 포인트라고 밥을 했던 이 위해서. 다시마를 다시마 이렇게 넣습니다.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마성의 밥, 다시마밥. 평소에도 이렇게 해드시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밥 아래 은은하게 밴 그 다시마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색도 좀 약간 노르스름하죠. 아 그러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마는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밥을 지을 때 밥물에 다시마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감칠맛 성분들이 밥물로 나오게 되고 밥 속에 감칠맛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미에서 백미를 만드는 과정 중에 도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이 제거가 되면서 밥의 감칠맛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다시마를 몇 개 넣어줌으로써 좀 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됩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감칠맛은 물론 향까지 좋은 다시마 밥을 완성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통 우리가 참기름이랑 소금 넣고 간을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는데 오늘은 참기름, 소금 대신에 단촛물을 넣고 식초와 배합초? 설탕으로 단촛물. 간을 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단촛물을 보통 초밥 만들 때 하는데 네, 맞아요. 새콤달콤해서 잘 김밥에도 잘 녹도록. 어울리세요. 아하. 생각 못했네. 식초는 또 살균력이 있어서요. 조금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네. 색깔 아. 김밥은 좀 빨리 상하거든요. 그렇죠. 이 분홍색 핑크물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스. 아, 이거 포도주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보시면 비트, 시금치, 카레가루. 비트였구나. 비트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물에 담가주시면요. 분홍색 물이 나오고요. 또 카레는 카레가루. 개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나오겠죠? 예, 노란색. 그리고 시금치를 한번 데쳐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주면은 초록색. 정말 예쁜 초록색이 이거 나와요. 초록색이죠. 천연의 색깔이 너무 곱죠. 아 예쁘네. 어우 예, 너무 기대됩니다. 아 신호등 나옵니다. 신호등. 네, 정말 신호등 같아요. 오, 초록불, 또 빨간불, 노란불. 제 인생에 초록불만 가득하게. 아우 예.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색깔물들을요 밥에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또 이것만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아쉬워. 네, 재료들도 좀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맛을 더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 좀 보면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어려워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알아두면은 원리만 알면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원리만 사실 알면? 쉬워요. 아,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 김 반장이에요. 김 반장입니다, 여러분. 김 반장. 1cm를 양쪽으로 양 옆에 김을 밥을 펴고. 아 초록밥을 가운데. 들판이. 아 여기 바닥이 되는구나 이게. 자, 요거는 나무 기둥. 우엉으로 나무 기둥. 네. 가운데. 이거 뭐야? 다음에 요거를 분홍밥. 가운데다 올려주시고요. 아 가운데 올리고 어떻게 말아? 아, 이렇게. 최대한 단단하게.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이 있는데요. 김을 한번 더 말아주시면 더 단단해져요. 밥이 너무 많지 않나요? 밥밖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와, 진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살짝 이렇게 김 발로 잡고 썰어주신 게 좋아요. 김 자를 때 김 발 잡고. 요령이네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터져요. 아. 물질을 살짝 아주 간단하게 잘 썰리니까. 자, 물을 살짝 묻힌 칼로. 네네. 한번 보실래요? 오. 짠! 예쁘죠? 너무 예뻐. 봄이 내려앉은 벚꽃김밥. 게맛살, 쌈무, 달걀도 넣어가지고 맛도 있어요. 네. 아 진짜 예쁘다. 인기 폭발.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살랑살랑 봄나들이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꽃. 이번에는 카레가루로 노란색을 내가지고요. 아, 유채 갑니다. 봄의 상징 유채꽃. 아, 좋아요, 좋아요. 더 쉬워요. 이번엔 아. 나무 기둥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만 알면 다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사실 두 가지가 같거든요. 아하. 이번에 한번 썰어볼까요? 아, 유채 폈습니다. 약간 달이 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다가 부추랑 남은 노른자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요. 썰은 다음에. 아, 제주도입니다 여기. 아, 제주도 왔습니다. 떠나요 제주로. 제주도. 자, 오늘 노래 많이 유채꽃이 가득 핀. 네, 제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아, 제주도. 아, 예쁩니다. 곱죠. 자, 이거 윤중로와 김밥 제주도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좀 다채로운 맛으로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볶음장을 만들어서 또 올려줄 거거든요. 네. 네. 기름을 두른 팬에 향신 채소를 볶아주세요. 이 고기 볶음 쌈장. 네. 양파까지 질질 볶고요. 고기를 넣고 으깨듯이 볶아주세요. 고기를 이렇게 달달 볶은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더해줄 차례인데요. 분자 입자가 큰 설탕부터 먼저 넣어야 재료에 빨리빨리 설탕부터. 스며들겠죠. 설탕, 소금, 그다음 간장. 장은 마지막에. 네네. 요리할 때 양념 우리가 넣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유. 양념을 넣을 때 분자량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고체인 것부터 액체 순으로 아, 그렇게 이렇게 넣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침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있을 때는 설탕 먼저 소금 나중에 침투 속도가 빠른 것을 늦게 넣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지 않고 싶으시다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천천히 두게 되면은 그런 침투 방법도 속도와 있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양념이 배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고소한 맛을 더해줄 호두하고요. 아, 그리고 맛있겠다, 마지막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둘러주시면 끝이에요. 고소한 스멜. 이거 정말 간단하죠. 아, 맛있겠네 이거. 이거 냉장 보관해두면요. 네. 한 3, 4주까지 두고 먹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여기 오래요? 김밥에 딱 올리면 이거 와, 이거 네, 그냥 요거만 있으면 살아있네 이거. 와, 비빔밥도 가능하고요. 와, 밥. 와, 우와, 이거다 이거. 와. 자, 이거 이렇게 뭐- 올리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러려고 밥만 넣구나 저기 안에. 맞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건 뭐죠? 나물 도시락? 아 나물 도시락도 있어요? 맛있겠다. 오! 야, 진짜 맛있겠네. 나물김밥? 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궁중 요리 전문가시죠? 네. 오늘은 봄나물의 황제라고도 하죠. 엄나무순 가지고요. 나물 김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나무순. 단 2가지 재료만 쓰는데요.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엄나무랑 불고기. 아니 불고기 들어가면 정말 세상 맛이죠. 맞아요. 재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엄나무순이에요. 엄나무는 개두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약효가 엄청나더라고요. 무슨 관절염, 뭐 당뇨 개선, 뭐 강장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을 길러주고 뭐 기관지에도 좋다 그러고 두통이나 우울증까지도 뭐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봄나무로 황제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개두릅이라고 하는데 나물의 황제가 여기 엄나무래요. 엄나무에는 들기름하고 제가 소금하고 깨소금 만들 거예요. 그렇게만 양념을 해가지고 불고기 양념해서 이 2가지 가지고 이제 밥을 쌀 건데요. 이렇게 다듬은 벗겨내고 이렇게 살짝 데칠 거예요. 저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고추장 딱 찍어 먹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가 요거 고기예요. 불고기용으로 사시면 돼요. 불고기용 제가 200g 준비했고요. 요 고기도 핏물 빠지라고 언제나 이렇게 받쳐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리 쑥 가는 거네. 조심해야 돼. 물이 끓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데쳐갖고 오자. 물이 끓으면 소금 좀 넣고 아 노하우가 따로 있나 봐요. 삶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그 두릅도 이 머리 부분이 더 질기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크댕이를 크댕이를 잡고 잡았어요. 뿌리 쪽을 이렇게. 아, 역시 뿌리 먼저 부분 좀 들어가야지. 단단한 부분부터 먼저 넣으시는 먼저 익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오래 삶지 않아. 아주 순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거든.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거 오늘은 엄나무로 하지만 취나물도 맛있어. 너무 맛있죠. 취나물. 엄나무가 이때 지나고 나면 없거든. 이거 안 먹어보고 취나물로 한 거 먹어본 사람들은 그것도 엄청 맛있다고 하거든. 이제 1분 조금 넘었는데요. 이거 건져도 될 것 같아. 바로 건져서 차가운 물에다가 이게
바로 이제 차갑게 식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보통 저렇게 하면은 색도 더 선명해지고. 네, 차가운 물에 입술을 식히면. 여기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물이라서 더 빨리 이렇게 나물이 식게 되거든. 이제 이거 불고기 양념으로 하면 돼요. 200g이니까 200g 조금 더 되거든요. 네, 2큰술로 할게요. 불고기 간장 넣으셨고. 간장 2큰술에 다 달달해야죠, 또 불고기는. 설탕 1큰술. 다진 파, 다진 마늘. 파마늘, 깨. 소금. 근데 쉽다고 하셨는데 안 쉬운데요. 이렇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좀 잘 저어주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많이씩 한꺼번에 넣지 말고 떼서 더 있는 저 사이사이에 양념이 안 배잖아요. 이거는 불고기가 좀 얇게 해진 게 더 좋더라고. 맛있겠다. 어떡해.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물기를 좀 꼭 짜줘야 돼. 물이 지글지글 나면은 그 밥에 물이 나기 때문에 꼭 짜줘야 돼. 게 없이. 그러면 엄나무도 양념을 할까요? 이 양념을 국간장으로 할 거예요. 집간장, 집액간장으로. 들기름으로 양념을 하시네. 조물조물 해가지고 간이 속까지 쏙 배게 양념들이. 프라이팬 살짝 달구고 그리고 기름 부르지 말고 고기 넣어. 맛있겠다. 어떡해. 물 나지 않게 볶아야 돼. 김밥에 들어. 저 햇반 하나 넣으면 끝나는데. 아유. 볶을 때는 이렇게 넓은 팬에서 볶아야지 물기가 덜 나와. 여기는 그냥 밑간이니까 많이 안 해줘도 돼. 김밥처럼 밥도 가늘하네요. 진짜. 섞어요? 참기름, 들기름을?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희 집은 참기름만 넣던데. 우리 집도요. 그래요? 저 밥만 먹어도 맛있을 텐데. 고루고루 비벼줬어요. 밥 펴놓고 잡담. 저거 잘 싸야 돼요. 이제 엄나무순. 너무 많이 넣어요. 메인. 메인. 이제 처음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도대체 뭐냐고. 호불호 갈릴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전혀 아니야. 다 좋아하더라고. 와. 아이고. 너무 잘 다. 색깔 너무 예쁘다. 야, 색깔이. 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해물김밥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초간단 김밥입니다. 초간단?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이 알려주는 초간단 김밥 만들기. 그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단백질 보충에 이만한 게 없죠. 부드러운 식감에 달걀 지단이 듬뿍 들어간 감칠맛의 끝판왕 달걀 김밥입니다. 대박. 집에서도요? 다음은 칼슘의 대명사 멸치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한 견과류가 쏙!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은 멸치 견과류 꼬마김밥입니다. 우리 꼬마들이 좋아하겠다. 만드는 법도 재료도 간단한데요. 배워볼까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계란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달걀김밥 맛의 핵심은 바로 가다랑어포와 다시마입니다. 가다랑어포 육수를 쓰시면 계란 지단이 훨씬 더 풍미가 좋고 더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 지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지? 이게 진짜 맛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 그럼요. 맛의 차이가 있죠.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육수를 넣은 달걀과 넣지 않은 달걀 맛을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왼쪽이 일반 달걀 지단, 오른쪽이 육수를 넣은 달걀 지단입니다.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가다랑어포 육수를 넣지 않은 것부터 먼저 맛을 봅니다.
익숙한 맛인데요. 다음은 육수를 넣은 황금 레시피표 달걀 지단입니다. 과연? 달라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많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아 그래요? 완전히? 궁금해요. 어떻게 아무래도 예. 맛있어요. 계란이 맛있어요. 맛이 맛있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다르냐고요? 표현 참.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다랑어포로 육수를 우리는 방법 간단한데요. 먼저 냄비에 찬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팔팔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지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이제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넣는데요. 그 물에 그대로.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우리면 국물이 텁텁해지므로 약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그럼 감칠맛 도는 육수가 완성됐는데요. 우와. 달걀지단 말고도 활용할 곳이 많습니다. 이 육수를요? 육수를 활용해서 어묵탕이라든지 계란국, 나머지 그 외의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밥과 잘 어울리는 어묵탕을 만들면 좋겠죠? 먹고 싶다. 이제 달걀김밥의 핵심, 지단을 만들 차례인데요. 핵심이죠. 지단. 김밥 약 2줄을 만들기 위해 중간 크기의 달걀 8개를 사용합니다. 10개. 소금 한 작은 술로 간을 하고 달걀의 비린내를 잡기 위한 청주 2큰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한 가다랑어포 육수 4큰술을 넣고 골고루 잘 젓습니다. 일단 아주 쉬워요. 그리고 체에 내려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데요. 육수로 인해 묽어진 달걀물은 전분 물을 추가해 단점을 보완하는데요. 점성이 생겨 지단이 잘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키친타월에 기름을 적셔서 발라야 모양을 내기 좋습니다. 직접 그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지단을 붙이시면 기름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 기름 자리가 기포가 생기면서 그 기름 맞아요. 자국이 생겨서 이쁜 지단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이게 비법이네요. 오늘 하나 배우네요. 튀겨지듯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달걀. 반면에 키친타월을 이용해 적은 양의 기름을 골고루 바르면 저렇게. 기포가 생기지 않아 매끈하고 예쁜 지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였네요. 이때 불은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노랗게 예쁜 색을 낼 수 있는데요. 또 약불이에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뒤집을 필요 없이 한쪽 면만 익히면 됩니다. 한쪽 면만. 한 김 식힌 다음 채 썰면 지단 준비 끝! 다음은 밥에 밑간을 할 건데요. 소금 반 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2큰술을 넣고 골고루 잘 섞습니다. 가르듯이 섞어주시면 밥알이 뭉치거나 깨지지 않고 잘 섞으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밥에 간만 잘 돼도 김밥 맛이 확 살지만 식감을 살리는 오이가 들어가면 금상첨화. 껍질을 벗긴 오이의 씨를 제거하고 세로로 길게 8등분합니다. 소금을 1큰술 뿌려 10분간 절여뒀다가 사용하면 적당한 짠맛과 아삭한 식감이 단무지 대신 활용하기에 딱인데요. 이제 김 위에 밥을 얇게 펴서 올리는데요. 이때 밥은 김의 4분의 3 정도만 채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밥 위에 절인 오이와 달걀 지단을 올리는데요. 달걀을 듬뿍 넣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겠죠? 좀 더 넣고 싶어요. 터지지 않게 잘 만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어허.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달걀김밥 완성! 입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랄 맛이라는데요. 그래요? 놀라고 싶다. 하나 씨 김밥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하지 않게 김밥. 먼저 오이는 물기가 많은 씨 부분은 제거해서 채를 썰어주고 단무지는 물에 담궜다가 빼서 물기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김밥의 핵심 밥. 근데 지금 밥에 뭔가를 넣는다? 김밥 하실 때 혹시 뭐 야외로 가져가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매실을 넣어가지고 뜨거울 때 이렇게 비벼서 식히시면 수분 날아가고 매실의 향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밥이 잘 안 상해요. 매실액이 들어있는 피클린산은 항균력이 뛰어나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다는데 앞으로 김밥 만들 때 매실액 한 숟가락 넣는 것 잊지 말자고요. 맛있어 보이죠?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김밥에 대한 마지막 고민, 먹고 남은 김밥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다 남은 김밥은 좀 많이 남거나 아니면은 오늘 못 먹고 내일 냉장고에 두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밀가루하고 달걀을 묻혀서 전을 부치거나 케첩 좀 하고 치즈 좀 올려서 피자 만들어 먹거나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남은 김밥 활용법 첫 번째, 밀가루와 달걀만 있으면 가능하다. 남은 김밥에 밀가루를 묻힌 후 달걀물을 입혀 부치면 노릇노릇 초간단 김밥전 완성. 김밥으로 피자도 만들 수 있다. 팬에 케첩을 바른 뒤 남은 김밥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케첩과 치즈를 올린다.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워주면 먹음직스러운 김밥 피자 완성. 칼로리를 좀 낮춰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김밥 드시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칼로리도 낮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김밥이 있습니다. 이번엔 건강두부 김밥 만드는 방법. 데친 두부를 잘게 썬 후에 취나물을 프라이팬에서 볶은 후 잡곡밥 위에 올려 돌돌 말아주면 건강 만점 두부김밥 완성. 맛과 영양이 가득한 김밥과 함께 즐거운 가족 나들이 함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밥을 잘 안 터지게 만들어줄 제주꾼 조현수입니다. 지금까지 산 김밥만 수천만 줄이 넘는다는 10년차 김밥집 사장님. 가자! 누구보다 김밥에 진심이라는 제주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김밥 사다 터진 속을 채워줄까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평소대로 김밥을 말아보는 아내. 아유 또 터져버리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써도 터지는 김밥.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이 통 안에 있습니다. 김밥 잘 싸기의 핵심 바로 김입니다. 김을 한 장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특별히 2장을 사용할 거예요. 한쪽에는 밥, 한쪽에는 재료를 넣는 거예요. 김 2장을 활용해 밥과 속재료를 따로따로 싸는 방법인데요. 한쪽에는 밥을 고르게 펼쳐주고 다른 한쪽에는 속재료를 꼼꼼하게 채워 말면 됩니다. 이렇게 만 속재료를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요? 네. 김으로 속재료를 싸서 올린 다음 감싸듯이 한 번에 말면 끝. 정말 터지지 않고 매끈하게 말아졌네요. 이 야채를 말아서 넣었기 때문에 재료가 밀리지 않을 뿐더러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재료들이 알아서 뭉쳐 있어요. 네. 김밥이 훨씬 단단해져 쉽게 터지지 않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번엔 김을 잘라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4등분을 내주시면 돼요. 4등분? 김을 X자로 나서 조금 더 안 터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을 활용한 두 번째 방법. 김 한 장을 잘 펼쳐서 깔고 그 위에 4등분한 김 2장을 X자로 깔아줍니다. 그 다음 일반 김밥을 싸는 방법과 똑같이 밥과 재료를 얹어서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X자로 깔아준 김이 지지대 역할을 해서 김밥이 쉽게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와. 파도 붙이네 김밥이. 엄청 쫀쫀해요. 특별한 기술 없이 김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터진 것 없이 김밥 싸기 성공입니다. 또 다른 고민, 김밥을 잘 말긴 했는데 유독 썰 때 터지는 분들 많으시죠? 김도 찢어지고 재료도 탈출하는 분들을 위한 비장의 무기. 이번에는 김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이 랩을 활용합니다. 랩이요? 우선 랩을 평평하게 펼쳐 바닥에 깔고 밥 위에 김을 깔고 일반 김밥 싸듯 김 위로 속재료를 차곡차곡 올립니다. 그리고 랩을 함께 돌돌 말기만 하면 되는데요. 랩으로 잘 말아진 김밥 어떻게 하면 안 터지고 잘 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랩을 감싸서 자르면 잘 터지지 않죠. 이렇게 랩을 사용하면 썰 때도 마찰이 생겨 김이 미끄러지면서 김밥이 터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답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그래도 터진 곳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김밥 완성! 이건 저만의 팁인데 칼질을 할 때 여기 아래 보시면은 김과 김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김의 마지막 부분이 김밥에 잘 붙어 있어야 쉽게 터지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이 부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써는 사람을 향하게 하고 썰면은 또 김밥이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김밥을 썰 때는 부드럽게 밀어내듯 썰어주는 게 포인트라고요. 이렇게 써시면은 터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 썰은 김밥이죠 이게. 와, 너무 비교돼요. 써는 방법으로도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김밥이 자주 쉬더라고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재료 손질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쉽게 상하는 김밥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김밥 속재료 조리법인데요. 밑간을 하거나 열을 가해 충분히 볶고요. 그 다음 재료에 남아있는 수분과 열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습도와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반드시 차단해야 돼요.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바로 이 참기름입니다. 김밥에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김밥이 쉽게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은 고소해지라고 바르는 거 아니에요? 참기름을 바르면 산소를 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호기성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김밥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단촛물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식초에 설탕과 소금을 일정한 비율로 넣은 다음 잘 섞어주면 됩니다. 단촛물엔 살균 효과가 있어 음식을 빨리 상하게 하는 세균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칼에다가 단촛물을 바르면 미생물의 어떤 번식이라든지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촛물이 묻은 칼을 사용해 김밥을 썰면 김밥 단면에 단촛물이 닿아 부패를 막는 원리라고요. 그럼 김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기대할게요. 남은 재료들을 따로따로 작은 김에다가 올려 꼼꼼하게 싸기 시작하는 제주꾼. 과연 어떤 김밥이 완성될까요? 김으로 싼 재료들을 밥 위에 층층이 쌓아 올려맙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지는 단면. 우와,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한 꽃 모양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나도 이제 옆집 엄마들한테 자랑해야지. 터진 김밥은 이제 안녕. 노하우만 알면 싸기 쉬운 김밥 도시락과 함께 소풍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